네, 절기 입동을 앞두고 이번 주에는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중부 일부 지역은 출근길에 영하권 체감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하루 만에 초겨울로 건너뛰는 셈인데요. 오늘은 과학기상부 신미림 캐스터와 함께 추위 현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 주말에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하루 만에 이렇게 급변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접어들자마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이 가을 날씨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서 무척 온화했는데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는 5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말 낮 기온이 25.1도까지 올라서 관측 이래 11월 역대 최고 기온 기준으로 역대 4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서울의 경우 역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17년 동안에 11월에 25도를 넘었던 적이 단 4차례에 불과해서 지난 주말이 더 이례적으로 온화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찬 공기가 남하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가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히 밤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추위를 몰고 오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내일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대부분 5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도 살펴볼까요?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정도인데 내일은 예년보다 크게 내려갑니다. 서울 5도로 오늘 아침보다 11도가량이 뚝 떨어지겠고요. 철원과 파주는 2도로 역시 10도 이상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찾아온 겨울 추위. 이번 주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설이나 얼음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또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산간이나 이면도로에서는 안개나 또 서리로 인해서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 살얼음은 비나 눈 또는 서리 등이 밤사이 아스팔트 위에 내려서 이 살얼음을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어서 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른 겨울 추위로 인해서 도로 살얼음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이제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는 네, 게 뚝 되는 떨어지는 건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파특보 이런 거는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네, 궁금하실 텐데요. 예.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한파특보 여부 참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서울도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은 떨어지는데요. 네. 따라서 한파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필요가 합니다. 하지만 한파특보 가능성은 조금 낮은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파특보가 내려지려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서 3도 이하이고 또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기는 하지만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파특보는 내려지지 않겠지만 중부와 전북 일부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데 관심과 주의, 경고, 위험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관심 단계면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요.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가을 산행 시에는 방수나 방풍 등 기능성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추위에 취약하신 분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까운 병원의 위치나 연락처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아직 달력은 가을인데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거거든요. 이 목요일까지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연일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기온 정만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작년에도 입동추위가 찾아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모레는 4도,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예.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인데 더운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또 가을인데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영하 비슷한 농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겨울은 어떨 것이냐. 너무 추울까 뭐 네.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망 좀 한번 맞습니다. 해주시죠. 예. 네, 올가을 정말 이례적인 날씨 참 많았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또 가을 폭우까지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이 때이른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올해 겨울 날씨도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까지는 대체로 평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높은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처럼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2월 겨울의 시작부터는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은 라니냐 현상과 이 녹아내리는 북극 해빙 탓에 차고 건조한 북풍이 거세지겠고요. 강한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오래 지속되진 않고 반짝 한파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년 1월에는 다시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겨울에도 가을과 마찬가지로 날씨의 변동성이 무척 커지고 있어서 기습적인 한파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춥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뉴스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가을 추위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날씨가 정말 서서히 추워지면 좋으련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쉽게 떨어져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예. 이 체온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세포는 평균 체온인 36.5도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 체온이 여기서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 혈액순환도 잘 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먼저 손가락만 움직여도 단시간이지만 체온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양쪽 손을 이렇게 깍지를 낀 후에 펌핑하듯이 여러 번 눌러주고 또 기도하듯이 손을 모아서 손가락 끝을 서로 자극해주면 되는데요. 또 반신욕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을 할 때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이 반신욕 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과식은 금물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보통 신진대사가 늘어나고 또 체온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기로 혈액이 몰리면서 근육이나 뇌 등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들고 결국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다가오는 추위로부터 건강과 또 체온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온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보까지 네, 전달해 적당히 주셨습니다. 먹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신미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